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부양시키려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메리츠 금융그룹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를 포함해서 메리츠 증권까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1년 5월 14일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장 마감 후에 공정공시를 통해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배당 성량이 89%에서 배당 수준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금융주와 지주회사는 성격상 고배당주기 때문에 배당이 줄어들면서 고배당 매력이 투자를 이끌었던 만큼 투자자들에게 매력도가 반감이 되면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당기순이익의 90% 수준을 배당으로 지급을 하다가 앞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10% 정도만 배당 지원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9분의 1 수준으로 배당을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셈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과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정보가 사실은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10%만 배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형태로 주주환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기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6월 17일 배당 성향 축소를 밝힌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 신탁을 통해서 500억 규모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고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업황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 악화 우려, 매크로 이슈에 따른 이익률 악화, 회사의 개별적인 단기 리스크가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이 받쳐주더라도 주가는 상승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 이후에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이어져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보유하게 될 경우에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결국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 효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매입 기간 동안의 신탁 주문으로 인한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오히려 순매수 수급의 부재가 일어나면서 주가는 매수 강도가 약해져서 오히려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으로 순이익, 그러니까 배당 지원을 활용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매입 재원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창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앞서서 자사주 매입을 신탁 체결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탁 체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3개월 내로 자사주를 취득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 완료 이후에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는 보예수 기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탁을 통해서 간접 매입할 경우에는 1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에 매입을 하면 되고 신탁 계약 체결 이후에는 6개월부터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주주들에게 자사주 매입 사인을 줘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신탁 체결 공시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 신탁을 동시에 2건 이상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신탁의 매입량이 전량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신탁 매입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자사주 회차가 끝나고 나야 추가적으로 다음 회차 매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상승 탄력을 주려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서 태워버려야 주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서 활용이 되는데 크게 2가지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자사주를 통해서 주식 교환 또는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사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임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을 하는 데 사용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 후에 보유한 자사주들을 주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단순히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주주들에게 기대감만 줄 뿐 실제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리츠 금융그룹의 자사주 매입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단기적으로 끝날 주주 환원이 아니려면 반드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이익 증가가 없다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이 계속해서 조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은 메리츠 화재에서 발생하는 재원에서 시작되는데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는 IFRS 17의 도입 이후에 이익 증가가 자사주 매입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료의 경우에 계약 초기에 보험료를 인식하고 보험금은 계약 후반에 인식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계약 기간이 후반부로 갈수록 보험회사의 수익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IFRS 17을 도입한 이후에는 보험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IFRS 17 도입에 따른 이익 레벨의 증가가 올해 이뤄지고 난다면 내년도 경상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2024년까지 순이익을 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순이익은 4,300억 원 수준으로 23년에 IFRS 17 적용이 되면 순이익 증가의 폭이 약 2.5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회계 공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의 전망을 토대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번째 5회차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입한 규모는 300억, 900억, 그 다음에 900억, 다시 1000억 규모로 매입을 발표하면서 총 3100억 수준의 규모입니다. 초반보다 매입 규모가 더 커졌고 지금 진행 중인 5번째 회차의 경우에는 1000억 규모로 과거 대비 높아진 주가를 감안을 해서 신탁 계약을 한 회차당 매입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자사주를 신탁을 통해서 매입하는 동안 주가 상승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배당을 대폭 삭감한 이후에 2차 매입 때 900억을 매입하면서 주가는 27,000원에서 26,550원으로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3차 매입 때도 900억을 매입하는 동안에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4차 매입 때 1000억 규모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37,50원에서 42,500원으로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최근 기준에 시가총액이 5.3조 원이고 유통 주식 물량이 26% 정도 되니까 유통 주식의 대금은 1.3조 원 정도로 최근의 매입 규모 1000억 원은 유통 주식 물량의 8%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꽤 상당히 큰 물량으로 보입니다.
신탁에서 매입하는 날짜와의 상관성은 떨어지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동안의 수급 측면에서도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면 주가가 상승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전년도에 매입한 자사주는 당해 소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면서 생기는 실질적인 이익은 해당 매입 회차가 종료되었지만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은 하게 될 겁니다. 매입 효과와 소각 효과가 각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순이익 증익 효과로 인해서 메리츠 금융지주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이익 증가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 연결 이익 증대 효과가 있고 자회사의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에도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1.7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대비해서 80% 가까이 중간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경우에 추후에 보유하는 자회사들의 지분율 상승으로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리츠 금융지주도 자사주를 신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니까 직접적인 수급 개선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주가 상승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배당을 대폭 삭감한 이후에 두 번째 회차에서 500억 규모의 매입으로 주가가 17,850원에서 27,000원까지 50% 가까이 상승했고 세 번째 회차에서는 500억 규모로 매입하면서 28,900원에서 38,150원까지 약 주가가 3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회차인 4회차에서는 1000억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으며 아직까지 이 매입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폭은 거의 제로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규 편입이 됐고 이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순매수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매수가 덜 이뤄진 자사주 매입 양이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유통주식 물량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1조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최근에 1000억 원대의 매입 규모는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또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 매입분을 이미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주당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공시는 최근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작년에 매입했던 자사주 500억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매입한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순차적으로 1년 전에 매입했던 물량을 소각시키면서 단계적으로 다음 회차 거를 계속 오랫동안에 소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신탁 체결 서식과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공시가 이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